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꽤나 또 하락을 했었어요. 양대 지수가 어제 하락폭이 코스닥은 0.4%, 코스피가 0.7%로 하락폭이 약간 벌어지더니 오늘까지 양대 지수의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째, 코스닥은 2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고 양대 지수 1%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강세 띄고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 정말 많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종목들, 일일이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목들의 강세 오늘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반도체 양호하고요. 2차 전지 조정인데요. 오늘 이 종목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종목 전문가가 살짝 얘기하시는 거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는 3분기는 1분기에 강했던 테마들이 또 갑니다. 이 말씀해 주신 게 아직도 좀 다시 한번 귀에 울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로봇 AI주 강세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약세입니다.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오늘 랭킹쇼 하는 날이죠. 목요일이니까 랭킹쇼까지 이어서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 미스터 진단까지 보면 아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일단 이 나스닥 시장 약세는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뭐 이 시간에 한 서너 번 연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방송 중에 항생하고 중국이 약한 게 좀 특징이고 어제 다우도 좀 밀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표 영향인데 바로 이 비제조 PMI 요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밀어내는 요인이다라고 아주 똑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 진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쪽 고용도 그 구인 인원에서 좀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하는 거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그죠? 이 서비스업하고 이쪽이 아직 안 꺾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뭐 긴축 경계감 얘기 아주 오지게 나오는데 좀 징그럽죠? 징그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파웰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보다시피 어제 이게 원래 이 비제조 PMI나 이런 ISM 지표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지수가 올라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것도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소비도 좋고 경제도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중국하고 독일 쪽은 소비 위축에 경제가 안 좋아서 쟤들은 밀리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 미국만큼은 반대가 지금 되고 있는 이게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비리비리거리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또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는 더 약하겠죠.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보다 보면 어제 ISM 나올 때 그냥 지표 나오자마자 그냥 15,500에서 15,300으로 지금 내리꽂히다 보니까 가격 매력적으로다가 고점에 있는 주식들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미랑 앵커도 얘기했듯이 인공지능 로봇은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은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환율하고 달러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지금 오히려 시장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는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달러 환율까지는 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나라 시장 오늘 인공지능 로봇 등 강세인데 삼성전자도 지금 버텨주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좌우당간 2차 전지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게 아쉬운 점. 강력한 주도주는 2차 전지와 반도체지만 그들이 함께 강력하게 올라가는 시장은 지난 3, 4, 5월 달 쪽으로 가는 그쪽이고 지금은 지속적으로 엇박자가 난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
요게 지수 부담 때문에 그렇고, 여기 한번 보면 코스닥 한번 볼까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스닥이 900에서 1600까지 간 상태에서 지난주에 1500까지 갔다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말 나온 김에 1380선, 빠르면 1400 초반도 맞는데 1380선 언저리까지, 그죠? 예, 흐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반도체든 2차 전지든 그렇게 흐를 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인공지능, 로봇, 강세고 2차 전지가 조정인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와, 솔트록스가 다시 올라가요? 이거는 좀 넌센스다. 일단 먼저 가겠습니다. 인공지능도 레인보우도 너무 많이 올라간 거고요. 이렇게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또 이쪽도. 단기간에 거의 더블이에요. 내가 이거 14만 원 넘어갈 때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야간 방송이나 온라인 강좌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11만 원? 이때 추천했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11만 원대 추천을 했는데 14만 원대까지 가면 벌써 한 25%에서 3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제끼고 여러분들한테 SBB, 뉴로메카 이런 쪽을 얘기한 건데, 얘들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남은 건 로보티즈, 로보스타인데 얘들도 지금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아직 바닥에 있는, 거래 터지면 올라간다고 했던 그 종목이 바로 라운테크. 이것도 지금 보면 여기 엄청난 거래, 여기 엄청난 거래, 이 거래량들을 나는 매집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주식도 여러분들 8월 7일 날, 이따가 시간 되면 내가 얘기해 볼게요. 요 정도 주식 정도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지금 현재도, 그죠? 요런 단 쪽에 있는 주식이 그나마 양호하고, 그 다음에 로봇은 코난 테크놀로지 정도가 지금 현재 시점도 양호하게 얘기는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래량이 100만 주가 터져야 9만 원을 뚫고 10만 원대로 가는 거고, 거기까지는 보고는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 대신 이것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난 8월 30 타이밍쯤 여기서부터 얘기해 준 거예요. 벌써 이것도 한 10% 이상은 올라간 거고, 어제 미스터 마켓 보셨죠, 여러분? 최근에 인공지능하고 로봇 쪽이 기본 25%에서 크게 올라간 건 거의 40 몇 프로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저점권에 있는 주식들 중에 로보티즈, 로보스타 쪽은 20%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추가 상승 얘기한 거고, RS오토도 너무 많이 올랐죠. RS오토, 그 다음에 아지넥스도 조금은 여력은 있는데, 아지넥스의 거래량 패턴은 우하향이고 주가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10,000원에서 1,500원까지는 추가 상승형이지만 현재 시점 매수는 부담. 대신 아까 얘기했던 라온테크가 역배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를 실어놨으면, 그쵸? 요거는 현재 시점도 나쁘지는 않다 정도는 코멘트 드릴게요.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는 시간이 없어서 좀 빼버리고 이따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도 배터리 2차 전지 포스코 그룹 통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 조정권인데, 이거보다 더 저기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번 주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추 100만 원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되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가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58만 원을 그냥 올려서 60으로 한번 놓고 갑시다, 여러분. 58만 원을 60으로 놓고 29에 만 원대를 더해주면 30.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이 포스코나 에코프로 쪽이 조정을 받아도 이게 지금 아직 단은 높지만 고점에서 밀린 걸 갖고 보면 이제 다시 저점을 찍을 타이밍이 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쪽이 저점이 나와서 반등이 나올 때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같이 가면 좋겠지만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만약에 조금 움직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인공지능 쪽하고 로봇 쪽은 최근에 올라간 거는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차라리 저점 매수를 노린다면 2차 전지 반도체 쪽이 유리한 거예요. 차라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두 번 정도 더 치고 가는 걸 바란다면 로봇과에서도 로보티즈 로봇스타 쪽이 유리한 거고, 요 정도는 내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조정이고 자율주행하고 칩은 또 시간 없어서 얘기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의 특징은 미국 시장이 다시 긴축 강화 우려에 대한 것으로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중국 등의 다른 나라 시장은 경기 침체로 이미 조정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종합이 320 얼마를 찍고 340까지 간 뒤 조정을 보여야지 되는 위치에서 지금 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할 건 없지만 시장의 특징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대망의 꿈님께서 2차 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공존할 수 없는 시장 공감합니다. 슬프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연설이님께서 아지넥스 궁금했는데 가려운 곳 다 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337 돌파, 335 지지 체크인데 여러분들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한번 제가 살짝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려보면 이게 지금 어제 우리나라 시장 내가 여러분들한테 338 지지 체크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개파락이 나오니까 보다시피 338에 가서 또 부딪혀버린 거예요. 기존에는 지지 저항을 얘기할 때 326서부터는 계속 저항을 뚫고 가다가 지금은 계속 지지를 깨고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보면 오늘 335 해놨는데 이제 만약에 오늘 밤 미국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다 치자고요. 그러면 지수가 또 이렇게 올라갈 때 338, 340이 저항의 역할이 되면서 다시 한번 되밀면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좀 모아야 돼요, 여러분. 이쪽 자리에서 에너지를 좀 모아야 조금 더 종목들이 세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줄게요. 그렇지 않으면은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다. 이 얘기 해주고, 어제 내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장은 335까지는 아랫방향이다라는 얘기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3분 가량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방송을 할 때 컨셉 얘기 이제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주도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주도주는 2차 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그죠? 그리고 기존에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에너지가 될지 뭐 제약이 될지 그건 나중 문제고, 근데 그 종목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세게 가려면 미국에서 신호가 나와야 돼요. 아, 이거 너무 큰데 이 정도까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다라고 할 때 그게 지난 8월 말 타이밍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8월 20 며칠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인공지능 로봇 위주로다가 포트폴리오를 잡았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하나마이크론서부터 저쪽을 잡았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반대로 이제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가 2차 전지 쪽의 비중을 높여야지 되는 타이밍으로 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2차 전지 쪽은 지금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밀렸다라고 할 때 비중이 확 늘어나야 되는 거고, 지금은 밀리고 있는 진행형이니까 분할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포스코 퓨처 가격으로 45, 43, 42로 제시해 줬는데 또 45까지 가다가 밀리는 거라 40만 원을 살짝 깰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차 매수는 돼 있다라고 보고 2차 매수를 40만 원 초반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43만 원에서 42만 원권에서 매수를 한 분들은 못한 게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밀리고 있다고 해서 계속 빨리빨리 다 사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나눠서 조금 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보다시피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9월 13일 플러스 마이너스 타이밍이 CPI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는 것도 CPI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조금 더 밀리는 거예요. 그때 숫자를 보고서 우리가 결정을 해드리겠지만 그 시점 후를 본다면 배터리 쪽하고 반도체 쪽의 비중이 이제 슬슬 늘어나는 게 좋고 AI 쪽하고 로봇 쪽은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기본 물량을 남겨놓고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고 제약주나 에너지과 하나 정도 요것도 내가 얘기했다라고 말을 할게요, 여러분. LS가 이제 드디어 슬슬 권역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게 10만 원에 요번 온라인 강좌에서 한번 추천해 봤어요, 여러분. 알려주는 거고 지금도 보면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분할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 그 다음에 9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9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슬슬 주워 놓는 거죠. 에너지과는 이종복은 이쪽만 얘기해 주는데 제약주가하고 에너지과는 주도주다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좀 그래요, 여러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으로 보는 거고 2차 전지 나는 비중 확대 기회다. 그러나 이미 비중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은 늘리지 말고 빠졌을 때 하라. 그리고 반도체도 시간이 없네요. 반도체는 이따가 랭킹쇼에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와 LS까지 전략이 다 나갔고요. 그리고 정말 다 밀렸다고 할 때, 그 시그널이 나갈 때 비중을 확 실으시고 나머지는 분할 매수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 끝났고요. 전문가님, 혹시 두산 로보틱스 공모 받고 싶은 분들은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고맙습니다. 예,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랭킹쇼에서도 진단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종복 전문가 오늘 또 점심 드시고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마켓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